이 일본 경찰은 친우에게 거짓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 강도를 높였습니다. 팔을 막 찌릅니다. 찌르다 보면은 혈관이 잡히겠죠. 그러면 혈관을 잡히는 데서 빗손을 당기면은 피가 빠져나오겠죠. 그럼 주사기에 이만큼 피가 나오면 그 주사기에 나온 피를 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벽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차킬 고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 말했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국권을 잃은 채 수십 년간 이어진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마침내 벗어난 거죠. 광복을 이뤄내기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의 피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부산은 일본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된 곳이라 그만큼 일제의 침탈에 거리낌 없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항일운동을 펼친 애국지사가 부산에도 여럿 있습니다. 여기 부산 범일동 출신 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는 일제 군수공장인 조선방직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끔찍한 차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잊혀갔지만 아들의 10년 넘는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독립운동을 인정받게 되죠. 부산의 재밌는 이야기를 모으는 부산 PD야. 오늘 다룰 분은 애국지사 이강우입니다. 이강우는 1925년 3월 19일 경상남도 부산부 범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 2녀 중 차남인 그는 부산 진시장에서 미국 상점을 운영한 부모 아래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그러던 중 1940년 16살이 된 이강우의 항일 정신을 틔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부산 항일학생의거, 일명 노다이 사건입니다. 부산 항일학생의거는 일제강점기 중 부산에서 학생 주도로 펼쳐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입니다. 일제는 1940년 11월 23일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부산, 마산, 진주 지역의 중학생을 모아 일종의 군사훈련인 체육대회를 여는데요. 이 심판인 노다이 일본 육군 대령이 편파 판정을 반복하며 이 조선인 학교 대신 일본인 학교가 우승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시내에서 시위 행진을 벌이고 이 노다이의 관사를 습격합니다. 막 돌을 던져서 집을 다 부수고 노다이를 끌어내서 폭행합니다. 이 사건을 보며 이강우는 이 나보다 어린 학생들도 일본에 맞서는데 나도 의거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힙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부산진 공립보통학교 동창생 5명과 함께 비밀결사 조직인 친우회를 결성합니다. 친우회는 첫 항일 활동으로 1942년 6월 조선방직의 주요 시설에 불을 지르기로 합니다. 이 조선방직은 1917년 일본 미쓰이 그룹이 부산 동구 범일동에 세운 방직 공장으로 당시 군복 등 일본 군부대 보급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우회는 조선인 직원을 부추기기 위해 전단 80여 장을 기숙사에 뿌리는데요. 이 전단에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이 조선 독립 만세라고 썼습니다. 이어 1942년 9월 부산 어시장, 같은 해 12월 부산 진시장에 전단을 뿌렸고 1943년 1월에는 조선과 일본을 오가던 배 안 수송품 안에 전단을 끼워 넣었습니다. 부산 제1부도 거기에 간부 연락선들이 부산하고 시모노세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본하고 부산하고 연결하는 부두인데 거기에 화물을 대기되어 있는 화물 사이에다가 이 전단을 집어넣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화물을 푸는데 보니까 끼어있는 전단을 보니까 일본은 망한다, 조선 독립 만세.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1942년도에는 일본이 망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때고 항상 일본 신문이나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항상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다, 전쟁에 우리가 미군 놈들을 갖다가 이렇게 쳐부수고 있다 하는 승리에 대한 전과만 홍보할 때지 일본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 당시에는 이걸 갖다가 주워서 읽거나 이걸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경상남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외사계에 이 사건이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사계에 있던 형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 아버지하고 친구들이 이걸 했다는 걸 밝혀내게 되는데요. 그때 외사계 주임으로 있던 한국이죠, 조선인 하판락이라는 친일 경찰이 아버지를 잡아갑니다. 이 친우의 총책으로서 이강우는 10개월 동안 끔찍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경찰은 같은 시기 울산에서 체포된 사회주의 연맹과 친우회를 연관시켜 사건의 규모를 키우려 했거든요. 이 일본 경찰은 친우회에게 거짓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때 고문을 주도한 건 친일 경찰 하판락이었습니다.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도 빨갛게 벗긴 상태인데 거기에다 주사기를 가지고 팔을 막 찌릅니다. 찌르다 보면은 혈관이 잡히겠죠. 그러면 혈관을 잡히는 데서
빗손을 당기면은 피가 빠져나오겠죠. 그럼 주사기에 이만큼 피가 나오면 그 주사기에 나온 피를 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벽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저한테 정은하시기를 하신 말씀이 고문은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뭐냐면은 내가 고문 당할 순서를 기다리는 거와 다른 사람이 고문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힘든 고문이었다. 그래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를 평생 겪게 된 거죠. 더불어 야구방망이를 무릎 뒤에 넣은 뒤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해 관절과 근육을 끊어내는 고문도 당했습니다. 이광우는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이 모진 고문 끝에 이광우는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옥고를 치르다 2년 5개월 만인 1945년 8월 18일 해방을 맞으며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광우는 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1949년 8월 24일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신을 고문한 하판락을 만났지만 이 같은 해 10월 반민특위는 해산되고 맙니다. 이때 하판락이 자신을 모른다고 증언하자 네가 나를 모르느냐라고 외치며 주먹다짐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이광우의 독립운동도 영영 묻히는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뀐 건 1989년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신청 공고를 이광우의 아들인 이상국 씨가 발견하면서입니다. 이 위원은 아버지 이광우를 독립유공자로 신청하고자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김천 소년형무소, 부산형무소 어디서도 판결문을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유공자 신청이 유보되자 그때부터 이 위원은 주말도 반납한 채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이 위원은 뜻밖의 부산일보에서 그 흔적을 찾아내는데요. 1997년 어버이날 포상 대상자 명단에서 아버지를 고문한 친일경찰 하판락의 주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위원은 직접 하판락을 찾아 고문 증언을 받아냈고 마침내 10년 만에 부친의 독립운동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애국지사 이광우는 200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2007년 3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8월 15일만 되면은 우리나라 해방된 날이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그날 되면은 제 기억에 이제 커다란 카스테라. 지금이야 생일날 되면 케이크를 사지만 그때는 케이크보다는 이제 바로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카스테라를 갖다가 사가지고 집에 오세요. 그러면 카스테라를 이제 놓고 우리 가족들이 잘라서 먹으면서 오늘은 내 생일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버지의 이 평생의 스토리.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항일운동을 했고 또 해방이 돼가지고 반민특위를 거치면서 6.25 전쟁까지 참전을 해서 인생을 살아오신 이거를 나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대중들한테 이런 민족정기 선장을 영화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이고 포부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국가는 무엇이며 민족은 무엇이며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교훈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스스로 공적을 입증해야 하는 탓에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역의 독립운동사는 우리가 더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부산에도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던진 독립운동가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